박찬대 의원에 대해서 소환을 검찰이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이 사법방해 의혹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으셨긴 했을 텐데 이번에 저희가 관련 내용을 아주 자세히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정치부 김하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구체적인 혐의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뇌물과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 부지사가 이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못하게 방해했다는 겁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 이화영 부지사가 지난달에 검찰에 한 진술인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방북비 대납을 사전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이렇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을 한 건데 결국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고요. 지난주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 이후에 민주당의 방해 행위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방해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동이 뭐죠? 네,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거 좀 아시겠죠? 예, 이게 박찬대 최고위원이고 예, 이재명 대표의 코를 만져주는데 뭐 이물질을 좀 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맞습니다. 지난 대선 때 장면인데요. 이 정도로 측근 중에 측근인데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40년 지기인 민주당 이우일 위원장을 만나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우일 위원장을 만나서 당이 최대한 돕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우일 위원장을 박찬대 최고위원이 만나서 둘이 아주 절친이니까 당이 돕겠다는 뜻을 이렇게 좀 전해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 만남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와도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 예, 아내와 통화한 부분. 예. 자, 근데 이 전 부지사가 원래 이제 박찬대 의원의 경우에는 이 전 부지사 부인하고는 뭐 접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처음에 부인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요. 예. 다음 날 박찬대 최고위원이 전면 부인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자신이 만날 이우일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그제서야 통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입장이 바뀌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님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거나 면회를 한 적도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왜 그런 얘기가 다 하는지 황당하더라고요. 통화는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교묘하게 만든 거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직위와 만난 것은 사실인데요. 그분한테 누가 전화를 하셨어요. 갑자기 저를 바꿔주시더라고요.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받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셨어요. 자, 박찬대 의원은 상대방이 누군지 잘 모르고 전화를 받았다는데 저 전화 통화 이후에 벌어진 일을 보면 과연 저게 모르는 사람하고 그냥 통화가 우연이 된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유가 뭐냐면 부인이 그다음부터 재판정에 가서 소리도 지르고 여러 가지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 변호사 사임계도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달 19일 바로 그 이후인데요. 예. 이화영 씨의 아내가 그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자필 탄원서에서 검찰이 남편을 철저하게 고립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민주당이 이화영 씨의 옥중 편지를 공개하는데요. 이 내용 중에 보시면 저 이화영은 이재명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네. 예, 그 검찰 진술 내용을 부인하는 듯한 내용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흘 뒤에 24일에는 이화영 아내분이 변호인 해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 있기 때문에 변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 거고요. 또 그날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에 항의 방문을 해서 특별 면회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아림 기자가 설명한 내용만 봐도 이게 단순히 뭐 그냥 우연히 이뤄진 일이 아니라 그 진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라는 진술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런 움직임이 결론적으로는 재판 지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예. 7월 25일, 8월 8일, 그리고 8월 22일까지 총 3차례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한 달이나 재판이 지연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전 부지사 부인이 사임시키려고 했던 법무법인 해광도 결국 사임계를 내고 현재는 국선 변호인이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예.